이 책은 그런 의미와 행복을 찾는 분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책이죠.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이게 어른도 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책, 좋은 성품을 키우는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듯 부모됨도 성장해야 되겠죠? 좋은 부모가 되는 지름길, 부모도 변해야 한다. 부모도 배워야 한다. 네, 오늘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요. 제가 썼지만 제 책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많은 가정들을 변화시킨 책, 이영숙 박사의 성품 대화법,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요, 정말 꽉 막힌 부모, 그리고 세 아들을 양육하면서 어쩔 줄 몰라 동동댔던 초보 엄마, 그런 저의 모습이 떠올리고 그 답답함을 이기게 했던, 그리고 해결하게 했던, 그리고 저 자신 숨통을 트이게 했던 책, 성품 대화법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죠? 네, 저도 결혼 전과 후가 저 자신에 대해서 그 한계를 느낀다는 거, 정말 그 결혼 전에 느껴봤던 저 자신에 대한 생각과 결혼 후 엄마가 된 다음에 생각하고 또 느꼈던, 발견했던 제 자신 너무나 달랐죠. 자식을 셋을 낳고요. 그것도 아들만 셋이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요? 그리고 정말 꽉 막힌 것, 체한 듯한 느낌, 소통이 안 되는 거였어요. 성품 대화법, 그래서 썼죠. 그리고 대화법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성품 대화법을 썼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이 책을 썼던 것 같아요. 이 책 서면에 보면 제 큰아들하고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말 꽉 막힌 엄마 아빠가 아이 하나를 정말 가슴 아프게 하면서 그 아이 인생 속에 좋은 것보다는 아팠던 기억들을 수도 없이 많이 새겨주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을 딛고 왠지 모르게 이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느꼈던, 그래도 아슬아슬한 시간 저 너머에 어느 날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죠. 아들, 내가 네 얘기 써도 되니? 우리 아들은 생각해 볼게요. 그러더니 저한테 왔어요. 엄마, 써도 돼요. 그런데 그 대신 엄마가 그동안 사용했던 명령, 강요, 지시, 설득 등등등, 그런 대화로는 자식을 요만큼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 한바닥 쓰시고 제 이야기 쓰시는 조건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대로 프롤로그에 그때 그 이야기 썼어요. 성품 대화법의 위력으로요. 정말 그 아들하고의 그때 그 먹먹함이 이 책을 쓰게 했던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요, 저 같은 엄마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지금도 공무원 연수, 부모 연수, 수많은 세미나들이 이 성품 대화법 세미나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정말 많은 독자들의 편지, 그리고 후기, 댓글들, 그런 편지들을, 변화된 내용들을 보내주셔서 제 자신이 행복해지는 그런 많은 선물을, 보이지 않는 선물을 받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요, 그 1장에는 이 시대의 키워드 성품교육해서 성품교육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했고요. 그리고 2장은 이 성품교육이 대화로 이루어진다라는 커다란 제목 아래 성품 대화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느낌 뒤에 숨겨져 있는 욕구를 찾는 마음, 그리고 요청하는 마음, 그리고 2단원으로 성품 대화의 기술, 그래서 대화에도 기술이 있다는 것, 그리고 대화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2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3장에 균형 잡힌 성품을 위해서 갖춰야 될 덕목들이요. 그리고 4장에는요, 부모의 말 한마디로 달라지는 아이의 성품, 그래서 산만한 아이,
경청한 아이로 바꾸는 성품 대화, 짜증내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한 분들 많은데 긍정적인 아이로 바꾸는 성품 대화, 이기적인 아이, 배려하는 아이로 바꾸는 성품 대화, 또 무책임한 아이, 책임감 있는 아이로 바꾸는 성품 대화, 폭발하는 아이, 절제하는 아이로 바꾸는 성품 대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품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품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요, 정말 엄마들 항상 질문하고 또 궁금해하는 것들인데요. 연령별로 어떻게 대화가 달라져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요. 그래서 유아기 자녀를 위한 성품대화법, 아동기 자녀를 위한 성품대화법,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를 위한 성품대화법들이 실려 있죠. 정말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 대목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로 이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성품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책은 정말 그 오랜 세월, 그러니까 2014년에 태어나서 10세를 훌쩍 넘기면서까지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인데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것 같아요. 부모 자녀의 관계가 진리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친밀함을 줄 수 있는 소통의 방법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봄이 오는 계절, 특히 5월 가정의 달, 또 어떻게 그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할까? 그 키워드를 찾으라 그러면 저는 소통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소통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자녀하고의 소통, 또 남편과 아내의 소통,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 소통이 있어야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 인생이 의미를 찾게 되죠. 이 책은 그런 의미와 행복을 찾는 분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책이죠. 네, 한번 우리 부모됨의 나이들, 시간들을 꽉 채울 수 있는 책, 이 책을 성품대화법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선물해 보세요. 함께 엄마들끼리 모여서 그룹으로 책을 읽고 북클럽 하셔도 좋고요. 교회에서 의미 있게 함께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은 후기들을 보내주셨거든요. 몇 가지만 좀 추려보면요.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신데 성품대화법을 읽으면서 아이 행동 그 뒤에는 숨겨진 욕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동안 아이가 했던 행동 자체만 혼냈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아이의 마음을 제때 읽어주지 못하고 불편했던 시간들이 안타까웠다. 이렇게 쓰셨네요. 맞아요. 아이들의 욕구 뒤에는 그 행동 뒤에는 그 숨겨진 욕구들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하셨다고 고백하셨어요. 이분은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부모님 같아요. 이 책을 읽고 테이프 요법이 많이 부족한 나에게 먼저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테이프 요법 아시죠? Thank you, apologize, please, express. 앞자 따서 TAPE, 테이프 요법이요. 기적 같은 관계, 무너진 막힌 담을 허는 그 기적 같은 방법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를 기적같이 소통하게 하는 기적의 말들이죠. 테이프 요법을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하고 참 행복하셨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분은 초등학교 2학년 어머니신데요. 이 성품대화법을 읽고요. 아이가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화부터 내거나 일방적으로 말을 끊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같은 상황에서도 아이가 어떤 욕구에 의해서 그러는지 찾아보려고 하는 대화 시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어머니께서는 왜? 라고 하는 질문 대신에 어떻게? 라고 하는 단어로 질문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네요. 이 책 한 권의 변화네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쓴 글을 그렇게 뽑아서 중요한 그 부분들을 소통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왜
왜 그랬어? 하면 변명하지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 설명한다는 그 책의 대목을 기억하셨네요. 네, 참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서 저자로는 이 책 쓰는 그 행복을 맛보죠.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 속에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행복감, 너무 좋습니다. 이분은 그 성품 대화법을 읽고 아이가 그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썼어요. 주변에 또래 친구도 없고 외동이라 늘 심심해하며 짜증 부리는 아이에게 심심하면 독서하라고 소리만 쳤지 아이가 짜증내는 이유를 자세히 묻지도 들어주지도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요. 이 성품 대화법 이 책을 읽고 부모께서 이 부모님 먼저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이게 어른도 변할 수 있다. 네, 부모의 성품을 키우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3학년 어머니신데요. 이 책을 읽고 아이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크게 칭찬하고 잘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지적과 꾸지람 대신 아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반성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품 대화를 통해서 요청하는 대화를 시도하게 됐다라고 고백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please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강요하고 명령하고 설득시키는 것보다 훨씬 효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쓰셨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댓글로 후기로 보내주신 부모님들이 계셔서 저는 더 행복을 만배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시네요. 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의 말투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고 성품 대화가 아니라 나의 말투와 뉘앙스와 자세가 아이에게 명령과 강요와 비난을 쏟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에 대해서 먼저 존중하려는 마음, 또 숨은 욕구를 찾아주려는 말, 이런 말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자 늘 짜증이 많고 대항하는 아이의 모습이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부모인 나에게 그동안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 책 한 권의 변화 너무 큰 거죠. 네, 이 아이가 이러면 우리 자녀가 너무 행복해지죠. 네, 저도 이 성품대화법을 통해서 세 자녀와 소통하는 법을 그 기적같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잔잔하게 써내려갔던 것들이 또 저 아닌 다른 어머님들에게 이런 기적들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수도 없이 그동안 정말 그 긴 세월 동안 이 책을 읽고 변화된 가정의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적들은 계속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성품대화법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